논문 그리고 연구 논문 작성 시에 참고 문헌 관리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 문헌 관리 도구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린 다음에 학위 논문, 연구 논문 작성하실 때 참고 문헌 관리 도구가 어느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시게 되면은 이제 특정 논문을 보실 때 이렇게 쭉 내용을 읽으시다가 요 내용은 이제 다른 문헌에서 빌려온 내용이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본문 내 인용구 내주라고 합니다. 자, 내주의 형식은 숫자로 1, 2,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자명과 출판 연도 이런 양식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다른 문헌에서 빌려온 내용이라면은 글을 읽는 분들이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문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싶다 했을 때에는 번호나 저자명과 연도만으로는 찾는 데 조금 한계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문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레퍼런스 리스트, 비블리오그래피 리스트, 워크사이티드라고 해서 참고 문헌 리스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 문헌 리스트 상에는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주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저자명, 출판 연도, 논문의 제목, 그리고 이제 URL 링크라거나 이제 논문의 고유 아이디 값인 DOI 정보,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검색 일자 정보 같은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한 줄은 그냥 저자명부터 적고 그다음 줄은 논문 제목부터 적고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용을 해 주실 때에는 참고문헌 리스트나 내주의 일정한 형식을 지켜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형식을 인용 스타일이라고 해요. 주제 분야별로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인용 스타일은 이제 APA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분야에 따라서 시카고라거나 의생명 분야에서 밴쿠버, 영어 같은 경우에는 MLA 양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분야에 따라서 알맞은 인용 스타일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학위 논문 작성할 때는 이제 학교에서 템플릿이 있다면은 그 템플릿 안에 내용을 꼭 이제 보시고 인용 스타일에 알맞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이 있죠. 그러면 그냥 내가 그걸 보고서 알아서 작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가운데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의 논문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일정한 인용 스타일 하나만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학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용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요소들 있죠. 서지 정보라고 합니다. 저자명, 출판 연도, 논문의 제목, 그리고 학술지의 표제. 학술지 표제라 함은 저널 오브 땡땡땡, 한국 무슨 무슨 학회지 요 자리입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요소들이 나오는 순서도 이제 이 인용 스타일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 사이에 구분자라고 하죠. 쉼표를 찍냐, 점을 찍냐, 요런 부분도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서식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APA 스타일 살펴보시면은 저자명 이렇게 적혀 있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래 밴쿠버 스타일을 보고서 뭔가 이니셜하고 여기 점하고 구분자 이런 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벌써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저자명 나오고 출판 연도 나오는데 밴쿠버는 어, 저자명 다음에 한참 뒤에 출판 연도가 나옵니다. 근데 출판 연도 적는데 연도 네 자리를 적고 밴쿠버는 이제 1월이겠죠. 출판 연도가 1월이면은 JAN 약어로 적어줬습니다. 1월을 적는데도 내가 1을 적느냐, 01을 적느냐, 두 자릿수 맞춰주기 위해서 January 풀로 적느냐, JAN 이렇게 적느냐,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다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APA 스타일 잘 보시면은 이제 학술지의 표제와 건정보를 지금 이탈릭체로 해놨어요. 이러한 형식적인, 서식적인 요소들을 이제 인용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지정을 해줍니다. 순서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서식도 다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준비하다가 서로 다른 인용 스타일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학술지를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인용 스타일 변경을 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때마다 이거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예시에서 보여드린 거는 학술지 아티클을 인용했을 때예요.
아티클, 학술지 아티클을 인용했을 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제 책도 인용하고 웹사이트 인용하고 학위 논문도 인용하고 여러 가지 자료원들을 인용할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성하는 요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사용해서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논문 작성하실 때 4줄을 삽입하게 되면은 논문 마지막에 참고문헌 리스트가 여러분이 선택한 인용 스타일에 알맞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할 때, 선행 연구 조사를 할 때에도 참고문헌 관리 도구에 이러한 서지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저장된 서지 정보를 토대로 이렇게 인용과 참고문헌 리스트를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럼 학위 논문 학술지 투고할 때 어떻게 참고문헌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위 논문, 여러분들 기관에서 학위 논문 템플릿이 있으시다면은 이제 참고문헌 부분에 특정 참고문헌 인용 스타일을 사용하세요라는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별도의 문구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께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이제 여러분들 연구계획서 작성하실 때에도 참고도서 목록이나 참고문헌 목록을 학위 논문 연구계획서에 또 이제 작성하실 때에도 이러한 참고문헌 관리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자로서 이제 학술지 투고 규정에 알맞은 이제 형식적인 요소를 좀 지켜주셔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작성한 논문을 토대로 이제 학술지에다가 내 논문 실어주세요. 이제 투고를 하려고 합니다. 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학술지의 투고 규정은 이 학술지에서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요소를 통일해 달라고 이러이러한 요소들의 리스트를 이제 적어준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nstruction for Author 메뉴에 있고요. 그래서 전월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Instruction for Author, 투고 규정 이런 메뉴를 찾으시면 형식적인 요소에 대한 포매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투고 규정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록에는 몇 단어가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이제 키워드는 몇 개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참고문헌입니다. 또한 이제 표라거나 이제 그림 작성하실 때에도 법례라고 하죠. 그럼 뭐 별표, 십자가 표시 요런 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고 규정상에서 나와 있는 형식적인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투고를 하기 전에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참고문헌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고 규정 안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이 학술지는요, APA 스타일, 2번 들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APA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APA 스타일을 사용하래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세븐스 에디션을 따라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레포웍스에 들어가셔서 APA 띄고 숫자 7을 입력하시면은 APA 세븐스 에디션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븐스 에디션 그러면은 그 전 버전도 있고 낮은 버전도 있고 어 왜 이렇게 이제 에디션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인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인터넷이 있던 시기가 있고 없던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클립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비디오라는 매체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비디오 몰라요. 나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봤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넷플릭스로 봤어요. 나는 그냥 텔레비만 봤어요.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러한 매체에 따라서 어 굉장히 이제 매체의 변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기와 인터넷이 있는 시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죠. 인터넷이 없던 시기에는 이제 웹사이트라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물리적인 그러한 책자라거나 학술지 권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어 줬어요. 근데 웹사이트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URL 주소가 생기고 URL 주소를 적다 보니까 또 이게 검색 일자라거나 이제 업데이트에 관련된 것도 좀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요소가 생길 때 인용 스타일에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또 인제 나오게 됩니다. 또 최근에 인제 챗GPT와 관련해서 그러면은 인제 챗GPT에서 도출한 결과를 만약에 과제에서 챗GPT를 활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했을 때에는 어떻게 또 내가 출처를 기재해야 되지? 이런 걸 또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급변하는 매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보고서, 논문 이런 부분도 이런 참고 문헌을 작성하고 출처를 기재할 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정 학계에 있어서 이슈가 있을 때에도 이러한 에디션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투고 규정상에서 이러한 참고 문헌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관련해서 이런 인용 스타일 정보가 있을 때 그 부분을 잘 이제 고려하셔서 나중에 이제 레포웍스에서 인용 스타일 선택할 때 적절한 인용 스타일을 골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매체의 변화에 따라서 에디션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제 최근 에디션으로 반영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이제 6 에디션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투고 규정을 꼭 이제 체크하시고 적절하게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학술지 투고 규정상에서 여기 보시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APA 7th 에디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국내 이제 학술지 특성, 이제 우리 언어적인 특성에 의해서 일부 이제 마이너한 수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기준에 별도로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큰 줄기는 APA 7th 에디션을 따르되 그러한 편집은 기준에 명시된 사항을 따라줘야 돼요. 또한 이러한 기준이 이제 일관되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출력 스타일 편집기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학위 논문 그리고 학술지 투고에서 이제 참고 문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참고 문헌 도구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